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반드시 꼭 시험에 나오는 중요 핵심 테마 강의에 대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은 이 강의만 듣고 이제 중요 문제를 학습하시면은 충분히 이 부동산 학개론을 고득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고득점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우리가 여행을 우리가 강의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우리가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학개론에서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모르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 부동산 개념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보면은 이렇게 출제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개념을 보시면은 협의의 부동산이죠. 자, 협의라는 의미는 좁은 의미입니다. 가끔 시험 문제에 27회나 22회 시험에 15회는 좁은 의미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죠. 좁은 의미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죠. 그럼 제2항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가 2항이죠. 자, 1항, 2항 염두에 두시면서 토지와 정착물이 좁은 의미 부동산이죠. 자, 토지에 대한 것은 민법 제212조죠.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데, 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는 조문이죠. 이때 상하가 바로 공간 개념을 나타내는데 이 공간적 범위는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입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선 보시면은 바로 이런 의미겠죠. 이 지구의 중심이죠. 자, 이 지구의 중심인데 이 지표상에 있는 토지와 관련되어 이해되는 개념이 수평 공간 또는 지표 공간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표상에 있는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인데, 지표권에는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주의를 하나 해야 될 것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지표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하권은 지표에서 지구의 중심을 향한 공간을 지중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지중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 지중, 지하에 있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고 하죠. 이 지하권에서 이게 한계 신도인데 자, 지하에 있는 안반이나 지하수 등은 토지를 구성하는 본질적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죠. 그래서 토지의 구성 부분,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도 그 효력이 미치고 있고, 자, 요 부분이죠. 이 부분. 이 지하에 내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 석탄, 석유, 금, 은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국가가 우리나라 광업법상 우리나라 광업법상 광업권의 개체가 되는 지하에 매장되는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이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죠. 자, 주의를 많이 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이 지표상 있는 토지에서 공중을 향하여 연장되는 일정한 높이 공간을 공중공간이죠. 자,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고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인데, 자, 공중권도 여기는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죠. 사적인 공중권이죠. 토지 소유자가 사적인 공중 공간을 이용할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권리의 충돌이 나타나는 일조권, 조망권이 있고, 자, 일정한 공중 공간 이상의
공중 공간이죠. 여기는 소유권 효력이 비친데 요 위에죠. 일정한 사적인 공중 공간 이상의 공중 공간을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적 공중권인데, 공적 공중권에는 항공기 통행권, 전파의 발착권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지표에서 지중 공중을 포함해서 이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토지는 3차원의 공간 활동이라는 걸 인식하고, 이 3차원의 공간 활동이 바로 입체 공간의 개념이라는 것도 확인을 또 해 두셔야 되겠죠. 이 관련된 내용이 또 시험 지문에 자주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착물과 관련해서,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이 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자,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정착물이 있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이 있습니다. 자, 29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자, 대표적으로 건물인데,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별도로 등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토지와 건물 단 2개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임목은 그건 부동산이 아니죠. 임목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부동산 등기법상 단 2개, 토지, 건물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여러분이 나무에 이름을 표기하죠. 명인 방법인데,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관습법상의 권리입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또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또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되는 농작물, 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되는 농작물도 경작자 소유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토지에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로서 도로, 교량, 터널, 담장도 있고, 우리가 축대도 있고, 농촌에서의 밭의 도랑을 의미하죠. 지목, 국어 같은 걸 또 의미하죠. 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 자연 식생들도 토지와 정착된 부동산으로 우리가 봅니다. 정착물이 아닌 것으로서 동산으로 보는 게 있죠. 그래서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다른 곳에 옮겨 심기 위해서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 가식 중에 있는 수목, 기계, 공중전화버스, 농촌의 비닐하우스, 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는 경작수확물인 벼, 감자, 옥수수죠. 자, 14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죠. 자,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 물건의 성격, 물건을 설치하는 의도, 당사자들 간의 관계 4가지가 있는데, 자,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는 방법에 따라, 즉 물리적 손상 유무, 기능 효용 지장 의무 2가지를 보는데, 아파트에 있는 인터폰은 물리적으로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지만, 아파트 건물 기능 효용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인터폰은 정착물로 본다, 이런 얘기죠. 물건의 성격을 보면은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하게 고안된 물건, 아파트에 있는 샤시, 이것은 아파트 매매 시에 정착물로 보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양도됩니다. 물건을 설치한 의도는 항구적으로 설치한 의도가 있는가 보는데, 자, 건물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가 우리가 가스 스토브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소형 냉장고를 설치한 경우, 그 경우는 임차인이 못 가져가죠. 정착물로 봅니다. 자,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도인, 매수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정착물이 아닌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물건은 정착물로 보고 매매 시에 매수인에게 양도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임차인 정착물은 항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설치했다. 자, 일시적으로 설치한 물건인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상가 임대차 계약 시에 상가 임차인은 상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진열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이 진열대는 임대차 계약 만료 시에 가져갈 수 있죠, 임차인이. 그래서 정착물이 아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복합 부동산의 개념이 나오죠. 자, 복합 부동산은 우리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다. 자, 토지 위에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 예를 들면 건물이죠. 이 건물이 결합이 됐다. 부부의 혼인관계처럼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이 결합된 상태 그대로 이 부동산 활동, 거래 활동, 평가 활동, 각종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복합 부동산의 개념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서로 다른 용어라는 걸 꼭 기억해야겠죠. 자, 복합 개념 27회 시험에 출제했죠. 복합 부동산은 11회 시험과 27회 출제된 용어입니다.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우리가 보시면은, 이 부동산을 우리 뭘로 보죠? 부동산을 형태가 있는 유형적 측면으로 보죠. 유형적 측면, 이 기술적 또는 이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이 되겠고, 형태가 없는 우리가 무형적 측면에서 보르죠. 이 부동산 자체를 무형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이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 그리고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은 네 가지가 있죠.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물건으로서 유한하다. 자연. 또 부동산 활동은 3차원의 공간 개념으로서, 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죠. 위치로서. 이 고정된 토지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의 환경을 구성하는데, 자연, 공간, 위치, 환경으로 구성된 게 기술적 개념이고, 자,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념은 부동산을 우리는 실물, 자산으로 보는 자산으로서, 또 재산을 증식시켜주는 수단인 자본재로서 보는 개념, 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는 생산 요소로서, 인간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소비재로서, 일반 상품과는 달리 고가의 상품인 이러한 5가지 개념으로 보는 게 경제적 개념. 자, 법률적 개념은 협의부동산과 준부동산을 대해서 광의부동산으로 보는 게 법률적 개념이죠. 자, 그런 내용을 우선 보는데 확인을 해 두시고, 이 협의부동산은 민법 조문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해요. 자, 협의부동산은 좁은 의미 부동산, 또는 민법 조문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관련해서 이제 준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념을 한번 볼까요? 준부동산은 의제부동산이라고도 하죠. 이 등기 또는 등록, 이 두 가지가 성립 요건인데,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동산 등을 준부동산이라고 하죠. 이 개념을 우리는 27회 시험, 22회 시험, 15회, 11회 4번 최근 4번 출제를 했었죠. 개념을. 종류를 보면 등기 대상 물건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서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요거 두 가지는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의 집단으로서 한 개의 물건으로 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또 선박등기법에서 총톤수 20톤 이상에 있어서의 기선이나 범선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등록 대상 물건으로서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중기라고 하죠. 건설기계가 있고, 등록 대상 권리로서 광업권, 어업권이 있죠. 준부동산의 종류는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겠고, 자, 광의의 부동산, 광의 부동산은
넓은 의미 부동산이죠. 자, 넓은 의미 부동산은 협이 좁은 의미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더해서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념에 관련된 우리가 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출제가 자주 되는 우리가 중요 유형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념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보는 거죠. 자,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민법 우리가 제99조 우리가 1항을 말하죠. 그리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것은 민법 제99조 뭐를 의미한다? 2항을 의미하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죠. 복합 개념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가지 용어가 나와야 복합 개념이라고 하죠. 부동산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여러분 취득 시효를 의미하죠. 점유에 따른 취득 시효 20년이죠. 동사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설정이 가능하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따라서 4번 지문이 우선 정답이 되겠는데 동사는 뭐만? 유치권, 질권만 설정이 가능하다. 유치권, 이 질권만 설정을 가능하다. 여러분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설정할 수 없고 또 담보물권 중 저당권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 질권만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 정답이고 넓은 의미, 광의죠. 넓은 의미, 광의에 우리가 부동산에는 등록이 되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뭐죠?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도 포함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따라서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또 두 번째 문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자,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속성은 물리적 또는 기술적 개념에 해당하죠. 이 네 가지 잘 기억해 두시고 부동산에 있어서 절대적 위치는 토지의 부동성에서 비롯되죠. 그래서 이 절대적 위치는 지리적 좌표로에서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부동성과 관련이 있고 이 상대적 경제적 위치라고 하죠. 이 상대적 경제적 위치는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주변의 이용 상황에 따라 토지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가변적이죠. 이걸 상대적 경제적 위치라고 해요. 그래서 구별을 하셔야 되는 용어다. 토지는 생산의 기본 요소죠. 우리 생산 활동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는 생산의 기본 요소, 생산재이면서 우리는 최종 인간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소비재가 됩니다. 자, 이 협의, 좁은 의미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이걸 두 개를 더해줘서 광의, 넓은 의미 부동산이라고 하죠.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죠. 2번은 기술적 개념, 3번은 무슨 개념? 1번과 2번은 기술적 개념에 해당하는 설명, 3번은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자, 신축 중의 건물은 사용 승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우리가 취급되지 않는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인데, 즉 신축 중의 건물일지라, 여러분 신축 중의 건물이 사용 승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건물의 외벽, 기둥, 지붕 등이 갖추어져 있으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5번 지문이 정답인데,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이 실제 우리가 지문에 나오면 잘 틀리는 그런 유형의 지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개념에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 각종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 개념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